안녕하세요, 코딩클래스의 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딩 드론 아두이노 스케치 조종비행학습 챕터 1 강의로 컴퓨터에 스케치 코딩을 준비하기 위한 설치와 환경 설정,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아두이노 코딩 구조를 이해하고 시리얼 통신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 영상 설명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교육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함께 보시면서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케치 코딩을 준비하는 과정은 크게 스케치 설치와 코딩 드론 라이브러리 설치, 그리고 코딩 드론 연결 방법에 대한 설명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설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주소창에 arduino.cc를 검색하시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탭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신 후에는 특별히 건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요. 끝까지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실행하게 되면 파일 탭의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줄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면 코딩할 때 몇 번째 줄을 수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코딩 드론의 실습을 위해 필수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함께 동봉된 설치 파일을 실행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코딩 드론을 스케치와 연결하고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드론을 스케치와 연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USB 케이블을 통해 PC와 연결하고 보드를 설정한 후에 연결된 시리얼 포트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보드 설정의 경우 툴 탭에 보드 항목을 클릭하면 여러 종류의 아두이노가 있는데, 코딩 드론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리얼 포트의 경우 툴 탭의 포트 항목에서 드론이 연결된 시리얼 포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코딩 드론을 연결하는 과정은 앞으로 실습을 진행하면서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잘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딩 드론의 업로드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컴파일 버튼과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컴파일 버튼은 소스 코드의 검증을 수행하고, 업로드 버튼은 소스 코드의 검증과 업로드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지 않고 코딩의 에러 유무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컴파일을 하고, 업로드까지 진행하고자 할 때는 업로드를 수행하면 됩니다. 간혹 컴파일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업로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드와 시리얼 포트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두이노 스케치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상단에 셋업과 하단에 루프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셋업은 소스코드 내용 중에 처음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내용들이나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며, 루프는 셋업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 실행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소스코드를 작성할 때는 셋업에 작성할 내용과 루프에 작성할 내용을 잘 확인해서 소스코드 작성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소스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스케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리얼 통신이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은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방식으로 PC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센서를 통해 읽은 데이터 등을 PC로 전송하면, 스케치에서는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반대로 PC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begin 함수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통신 속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 속도는 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아두이노의 기본 통신 속도는 9600이며 빠른 속도를 원할 경우에는 11520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 통신의 입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available 함수,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read 함수가 있으며, 데이터 송신을 위한 프린트 함수와 자동 줄바꿈 기능이 포함된
println 함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처음 실행하면 비어있는 프로젝트가 실행됩니다. 혹시 이전에 실행했던 예제가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파일에서 새 파일을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먼저 셋업에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진행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egin 함수를 불러와야 합니다. 통신 속도는 1152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프에 print 함수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전송할 내용은 hello arduino로 하겠습니다. 소스코드 작성 완료 후 신규 프로젝트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되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내 문서 폴더의 아두이노 폴더 안에 저장됩니다. 저장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으로 파일명을 한글로 할 경우 자동으로 특수기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항상 파일명은 영문으로 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드론을 USB에 연결하고 보드 세팅과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툴 탭을 눌러보니 아두이노 우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시리얼 포트를 확인해서 연결합니다. 컴파일과 업로드가 있는데 업로드를 바로 하도록 할게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업로드 완료 메시지가 좌측 하단에 나타납니다. 우측 상단의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해보면 시리얼 모니터가 실행됩니다. 시리얼 모니터의 통신 속도가 기본으로 9600으로 되어 있는데 11520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통신 설정 항목은 예제와 같이 적용합니다. 통신 설정이 잘 되어 있다면 시리얼 통신을 통해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송이 잘 되는데 너무 빠르게 입력돼서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네요. 소스코드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전송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령 1초마다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낸다면 좀 더 데이터를 확인하기 쉬울 것 같죠? 그리고 통신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PC에서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신 속도는 일정한 주기에 적절한 속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위해 아두이노에서는 딜레이 함수를 활용합니다. 딜레이 함수는 밀리세크 단위의 시간 동안 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의 괄호 안에 원하는 시간을 밀리세크 단위로 넣으면 해당 시간만큼 멈췄다가 다음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전 예제의 소스코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좀 더 잘 보이도록 소스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프린트 함수를 println 함수로 변경해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딜레이 함수를 불러옵니다.
시간은 1000ms, 1초가 되도록 하면 코딩이 끝납니다. 작성된 예제를 실행해볼까요? 업로드를 클릭해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한 후에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합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하면 데이터가 1초에 한 번씩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은 앞서 설명했듯이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 외에 입력받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한번 읽으면 저장 공간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입력받는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임의로 만들어지는 저장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에는 다양한 형태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옷장에는 큰 옷을 집어넣고 작은 서랍장에는 작은 옷을 넣는 것처럼 저장하고자 하는 변수의 크기에 따라 저장 공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저장 공간과 형태에 따라 차 타입, 인트 타입, 플롯 타입, 부울 타입 4가지 타입의 변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차 타입의 경우 ABCD와 같은 문자 1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트 타입의 경우 1, 2, 3, 4와 같은 정수형 숫자를 저장합니다. 플롯 타입의 경우 1.8, 3.14와 같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포함한 실수형 숫자를 저장합니다. 부울 타입은 맞다, 틀리다 2가지를 구분하기 위한 변수로 0 또는 1을 저장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복잡하지만 크게 4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코딩이 가능하므로 설명드린 4가지 변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얼 통신에서는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문장을 전송받더라도 문자 1개씩 읽습니다. 그래서 위의 변수 타입 중에서 차 타입 변수를 사용해서 입력받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주고받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 저장합니다. 조건문 if문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입력된 내용을 다시 보내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안에 작성된 소스 코드를 전부 지우고 if문의 조건을 serial available 함수로 작성합니다. 여는 중괄호를 쓰고 엔터를 치면 닫는 중괄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조건문 내용에 차 타입 변수 데이터를 만들고 리드 함수 출력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로 저장된 변수를 전송하도록 하면 코딩이 끝납니다. 작성된 예제를 실행해 볼까요? 업로드를 클릭해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한 후에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합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하고 텍스트 창에 전송할 내용을 작성하고 엔터를 치면 전송된 데이터를 코딩 도론에서 읽고 다시 시리얼 모니터로 전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챕터 1을 마무리했는데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본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강의들도 잘 따라오시기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